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커들 만나서 PC방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주 연속 다녀온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단순한 거고 누구나 평범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임이고 게임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PC방에서 PC 게임을 하거나, 물론 그랬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대, 이제 20살 때 그런 기회들은 많았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게임에 흥미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닥 게임에 크게 흥미는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냥 채팅, 이메일, 이런 쪽에만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형식을 갖춰서 쓰는 글은 아니었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냥 저만의 문법으로 글을 쓰는, 이제 시를 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한참 제가 이제 98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PC방이라는 것이 한참 막 성행 이제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PC방도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근데 저는 당시에 한참 유행에 있었던 스타크래프트나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임에 디아블로 이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PC방 게임방에서 그걸 할 때 저는 그냥 채팅을 하거나 혹은 이메일, 친구를 사귀거나, 또는 제가 글 쓰던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시를 올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쓴 글에 대한 평가도 받고 그 글에 대한 공감도 받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미를 못 느꼈죠. 친구들하고 PC방에 가는 재미는 있었지만 그 친구들하고 함께 무언가 게임을 하는 그런 재미들은 없었습니다. 간혹 이제 포트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카트라이더, 이 두 가지는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심취하고 이렇게 빠져드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미를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너무나도 이제 저는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동안 함께 했었던, 그리고 연락하고 많이 만났던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평생 가는 친구들이 되기도 하잖아요. 대학교 이제 나오면 대학교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워낙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술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임에 잘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멀어지는 케이스도 있었고, 결정적이었던 계기는 제가 신갈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신갈에서 좀 외진 곳에 살았고, 학교는 용인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용인시에 들어가는 신갈이지만 상당히 학교까지 거리가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교류할 수도 없었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제 불편했던 거죠. 용인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 번거로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아주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절에는 또 특수반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제 반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갔을 때는 중학교에서 저도 모르게 이제 자격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친구라는 개념이 그렇게 와닿지 않다 보니까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분리가 되잖아요. 저하고 친했던 친구들은 좀 공부 잘하고 착한 친구들이 좀 많아서 다들 인문계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도 못하고 기초지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상고 같은 곳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공고, 상고, 농고가 좀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대학교 진학이 목표가 아닌 학생들이 가는 곳이었고, 그리고 좀 학교에서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은 온화하고 그런데 친구들은 또 그러다 그렇게 중학교 친구들하고 또 헤어지다 보니까는 딱히 친구가 많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성격이 모난 성격이 아니라서 두루두루 이제 친한 성격이거든요. 당시부터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어느 한 집단에 소속해서 사귀는 그런 편파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속감 없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집단에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의 소규모의 집단들을 형성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신갈파, 수원파, 용인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그룹으로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신갈파에 속했지만 나중에는 수원파 애들하고도 놀고 뭐 용인파 애들하고도 놀고, 그러다가 또 잘나가는 애들하고도 놀고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도 놀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도 놀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도 놀고, 또 소각장이라는 곳에 배속받고 나서는 그쪽 친구들하고도 잘 놀다가 또 다른 친구들하고 놀고. 근데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공동체,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되게 돈독하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이해도 못했고 그거를 이해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게 좋다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요. 하지만 그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모임에 애착을 갖고 그 모임에 대한 열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임 사람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중학교 동창 중에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하고만 모인다든지, 고등학교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모인다든지. 하지만 중학교 친구와 고등학교 친구와 같이 섞여서 어울리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0대 후반쯤에 한번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국토대장정을 사업으로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을 다 불러서, 또 사회 친구들까지 불러서 이제 같이 국토대장정을 같이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다 불러놓고 보니까 참 서먹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제 힘든 일을 하고 뭐 했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저라는 사람을 믿고 모였지만 나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론은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힘든 시간도 보내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우도 있었고, 당시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실수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처음 이제 어린 나이에 사업 개념을 갖고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공과 사가. 그래서 나는 너네들을 친구로서 부르긴 했지만 일을 할 때만큼은 공과 사를 긋고, 너는 나의 친구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네들한테 돈을 주는 상하관계라고 하면서 일을 했었던 게 저희한테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선을 걷어야 되는데 너무 분명하게 긋다 보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많이 서운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국토대장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 24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극한의 직업입니다. 직업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도와주려고 왔기 때문에 스텝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대학교 팀의 돈을 받고 저희가 운영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 대학교라는 곳에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함께 참여했던 스태프들이 정말 고생을 엄청 심하게 했던 거죠. 그렇게 심한 상황에서 또 저까지 친구들에게 잘못을 하다 보니까 일단 마음도 많이 상했고, 그러면서 점점 천천히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전후로 해서 저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졌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는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걸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귀찮게 생각하고 당연시 여겼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연락이 끊기고요. 또 그 전후에, 이제 후죠.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후에는 제가 힘든 생활을 겪다 보니까 자존심도 세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면 창피하고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은, 빨리 성공해서 그 친구들한테 연락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고집, 망상 이런 것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사람이 성공을 빨리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면 이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연락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노력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좀 이기적이었던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사소한 부분들인데 저한테는 가장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당구장 가고, 어울려서 볼링도 치고, 어울려서 PC방 가고, 어울려서 밥도 먹고, 술자리도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정말 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성격이
거기에 빠져드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잠깐 즐기는 유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빠져들려고 하지도 않고 자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지금 상황에선 족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렇게 2주 연속을 조카와 함께 PC방에서 생활을 하고 나니까 20대 때 했었던 행동들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좀 늦바람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행복이고 이게 소소한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부딪힙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살고자 하는 방향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들이기 때문이죠. 이게 일상생활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정도 정말 많은 시간들을 차지 않고 내 인생에 있어서 크게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는 즐겨도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저한테 주가 돼버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당연하듯이 그렇게 생활이 되어버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제가 가고자 하는, 제가 꿈꾸는 그런 곳하고는 좀 멀어지는 게 되더라고요.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지금 제가 단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너무 큰 탐욕이라든지 이런 걸 안 부리다 보니까 어떤 게 행복인가에 대해서 또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좀 어떻게 보면 성취 이런 것들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만족을 하는 그런 걸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고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이 있는 거고 제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 중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 이것이 나에게 어떤 부분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제가 살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는 이 인생이 100%라고 따졌을 때 필요한 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제 인생에 그게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최대한 그런 생활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상 어제 그렇게 또 즐기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려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기분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카다 보니까 또 조카 친구들 상당히 어립니다. 저보다 거의 8년, 10년 가까이 어린 친구들인데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욕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입장에서는 그래도 삼촌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른인데 나이 많은 형인데 하고 있는데 18조8이라는 그런 정말 비속어를 쓰면서 욕을 하면서 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친구들하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실망감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들과 친해지면 그냥 농담 삼아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처음 만난 친구들이고 처음 만난 조카 친구들인데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되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 친구들에게 내가 너무 또 신경 쓰는 건 아닌가.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이제 욕을 안 하려고 하고 욕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자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 또한 또 젊었을 때는 친구들을 만나면 욕으로 시켜서 욕으로 끝나는 게 일상 다반사였고 통화를 해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당연시 여겼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이해도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상당히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떤 게 내가 추구하는 삶이고 어떤 것이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 삶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바람들이 있고요. 이뤘으면 성취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때로는 너무 큰 것에서 벗어나서 이런 사소한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끼는 것 또한 내 삶을 충족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에너지 충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새삼스레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였고요. 예전에는 국토대장정으로 도피를 했다면 그때는 그냥 솔직히 그냥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도피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활로 빠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잘 조절을 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활을 오래 하면 제가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 당분간은 서울에 지내면서 그런 생활들 좀 조절을 해볼 생각인데 아무래도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근처고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또 대학생들일 테고 또 친구와 함께 그 친구 집 자취방에서 생활을 하니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을 테고 친구가 물론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라서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획한 대로라면 책 2권을 가지고 가는데 이 2권을 제대로 완독하는 게 목표고요. 이 책이 제가 평소에 접한 책이 아니라서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어려운 책들을 좀 읽는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도전을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뭔가를 하길 원한다면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맞춰서 뭔가를 하는 삶. 그런 삶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 가서 고민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라는 사람에 있어서, 저라는 삶에 있어서, 저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들의 인생,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때는 그걸 잘못 혼동됐었습니다. 저한테 아니면 남들도 아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아니죠. 나에게 아니다고 해서 남들에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남들에게 아니다고 해서 나에게 아닌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옳다고 해서 남들에게 옳은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나 한 사람, 1인칭 시점으로 나를 한번 제대로 보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키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저도 아직 한참 멀었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직시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길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정답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고요.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옳을지 안 옳을지는 몰라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고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을 좀 띄워놓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좀 지시하고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인정하고 괜찮은 부분들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